세몬 왕은 새로 기용한 장수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이내 이웃나라에 싸움을 걸었다.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세몬 왕은 병사들에게 적군을 향해 총과 대포를 마구 퍼부으라고 명령하여 단숨에 쳐부수고 그 절반을 태워버렸다. 겁먹은 이웃나라 왕은 곧 항복하고 나라를 바쳤다. 세몬 왕은 크게 기뻐했다. 자, 이번에는 인도도 정복해야지. 세몬 왕의 소문을 들은 인도 왕은 전략을 미리 알아차리고 철저히 대비했다. 인도의 왕은 젊은 청년뿐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모조리 병사로 뽑았다. 그리하여 그의 병사는 세몬의 병사보다 훨씬 많아졌다. 그는 소총이며 대포 만드는 법을 이미 알고 있는 데에다 공중을 날아 머리 위에 포탄을 쏘는 것까지 생각해냈다. 세몬 왕은 인도 왕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그는 이번 전쟁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단번에 승리할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날카로운 낫이라고 언제나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인도 왕은 세몬 군대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여자 병사들을 날틀에 태워 공중에서 마치 진딧물 위에 약을 뿌리듯 세몬 진영에 포탄을 퍼붓게 했다. 세몬의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여기저기로 어지럽게 달아났다. 결국 세몬 왕 혼자만 남았다. 인도 왕에게 나라를 빼앗긴 세몬은 가까스로 도망쳐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맏형을 결단낸 늙은 도깨비는 다음으로 타라스 왕에게 갔다. 그는 장사꾼으로 변장하여 타라스의 나라에 자리를 잡고 선심을 베풀며 마구 돈을 뿌렸다. 이 상인이 모든 물건에 높은 가격을 매겨 돈을 치러주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백성들은 호주머니가 두둑해져 모든 체납금을 말끔히 처리하고 어떤 세금이건 기한 안에 딱딱 바쳤다. 타라스 왕은 크게 기뻐하고 그 상인을 고맙게 여겼다. 타라스는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챙기고 갈수록 생활이 나아졌다. 타라스 왕은 자신의 새 궁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목재와 돌을 운반하게 하고 비싼 품삯을 쳐주겠노라 약속했다. 타라스 왕은 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돈을 노린 백성들이 일하기 위해 몰려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목이며 돌은 모두 그 상인에게 실려가고 일꾼들 또한 그리로 몰려가는 것이 아닌가. 상인은 타라스 왕보다 높게 품삯을 매겼던 것이다. 결국 궁전은 착공만 된 채 좀처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타라스 왕은 새 정원을 만들기로 계획했다. 가을이 닥치자 그는 정원을 만들 사람을 구했다. 그러나 아무도 일하러 오지 않았다. 모두 상인의 연못 파는 일에 가버렸다. 겨울이 오자 타라스는 새 외투를 짓기 위해 검은 담비 가죽을 사려고 신하를 보냈다. 그러나 신하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 장사치가 모조리 사들였기 때문에 검은 담비는 없습니다. 그자는 매우 비싸게 값을 쳐주고 그 가죽으로 방석까지 만들었다 합니다. 이번에 타라스 왕은 종마를 사기 위해 신하를 보냈는데 모두 빈손으로 돌아와 좋은 종마는 모두 그 상인 손에 들어가 연못에 채울 물을 나르고 있더라고 말했다. 백성들은 왕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상인을 위한 일은 무엇이든 했다. 상인에게서 번 돈으로는 단지 세금만 낼 뿐이었다. 타라스 왕은 돈이 남아돌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였지만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제 모든 계획을 그만두고 어떻게든 살아나갈 궁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든 것이 옹색했다. 요리사도 여자도 사제도 모두 상인 쪽으로 빠져나갔다. 이제 식료품까지 모자랐다. 그 상인이 한꺼번에 모조리 사들였고 그는 다만 세금만 낼 뿐이다. 타라스 왕은 화가 잔뜩 나서 그 상인을 내쫓았다. 그러나 그는 국경 근처에 자리 잡고 역시 같은 짓을 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상인의 돈을 보고 그에게만 몰려갔다. 타라스 왕은 사정이 완전히 나빠졌다.
며칠씩 먹지도 못하는가 하면 상인이 왕비까지 사려 한다는 풍문이 들려왔다. 잔뜩 주눅이 든 타라스 왕은 더 이상 어찌할지 몰랐다. 어느 날 맏형 세몬이 그에게 찾아왔다. 날 좀 도와줘. 인도 왕에게 패했어. 근데 뚱보 타라스 역시 백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이었다. 나도 꼬박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늙은 도깨비는 두 형제를 망하게 한 후 이반을 찾아갔다. 장수로 변장한 늙은 도깨비는 이반에게 병사를 만들 것을 권했다. 왕께서 군대 없이 지내신다는 것은 채통이 서지 않은 일입니다. 어명을 내리시기만 한다면 신이 백성 가운데 병사를 뽑아 훌륭한 군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반은 기꺼이 수락했다. 좋은 말이오. 그럼 어디 만들어 보시오. 다만 그들이 노래를 잘 부르도록 가르치시오. 나는 그것을 좋아하니까. 늙은 도깨비는 이반의 나라를 돌아다니며 지원병을 모집했다. 군대에 지원하는 자는 누구나 보드카 한 병과 빨간 모자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보들은 코웃음을 쳤다. 술 따윈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어. 우리가 직접 술을 빚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모자도 갖고 싶은 걸 언제든 여자들이 만들어준단 말이야. 얼룩덜룩한 것은 물론 술이 너울너울 달린 것까지. 군대에 지원하는 바보는 한 명도 없었다. 늙은 도깨비는 이반에게 돌아왔다. 어리석은 바보들은 자진해서 병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권력으로 몰아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좋겠는걸? 그럼 권력으로 몰아세우시오. 늙은 도깨비는 널리 알렸다. 백성들은 모두 병사가 되어야 하며 만일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왕이 내린 차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바보들은 장수를 찾아갔다. 당신은 우리가 군대에 지원하지 않으면 왕께서 차명을 내린다고 하는데 병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나가면 목숨을 잃는다는 말이 있던데.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 그 말을 들은 바보들은 그대로 옹고지처럼 굴었다. 그럼 우리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죽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는 거라면. 너희들은 정말 바보구나. 병사가 됐다고 해서 꼭 죽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병사가 되지 않으면 이반 왕에게 기필코 죽음을 당하고 말 거다. 이 바보들아! 바보들은 곰곰이 궁리하다 이반을 찾아갔다. 장수가 우리에게 모두 병사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바보구나. 병사가 됐다고 해서 꼭 죽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병사가 되지 않으면 이반 왕에게 기필코 죽음을 당하고 말 거다. 이 바보들아! 바보들은 곰곰이 궁리하다 이반을 찾아갔다. 장수가 우리에게 모두 병사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군대에 나가면 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차명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정말이십니까?